사람에선 그런 치석을 만나볼 일이 없겠지만 그거 이렇게 딱 냄새 맡아보면 그 치석 자체에서 냄새가 나고 어차피 얘는 둬봤자 아이한테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막 발치한다든가 크라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겨서 그 치과 전문의 선생님들 사이에서 약간 의견이 좀 나뉘기는 해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송곳니랑 메인 어금니만 기능이 있지 나머진 기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장식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메인 어금니가 없어지면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뭐 삼키거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막 그 건사료 주면 그냥 이렇게 뭐 오도독 하더니 삼켜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되게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치아가 없어지면 얘는 못 씹지 않냐를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어차피 얘는 둬봤자 아이한테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턴 이를 뽑아주는 게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거를 둬봤자 어차피 이걸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애들 밥 먹을 때 잘 보면 한쪽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보통 이쪽이 아파서 이쪽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치아를 살려둬봤자 얘로 뭐 하겠느냐 이거죠. 그럼 이제 뽑아야죠. 일단 치석 자체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사람에선 그런 치석을 만나볼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막 진짜 막 이런 손톱 같은 크기의 치석들을 막 보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딱 냄새 맡아보면 그 치석 자체에서 냄새가 나고, 두 번째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음식물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싹 하고 나면 이제 악취가 싹 사라지죠. 그게 조금 또 다른데, 입냄새가 나면 어쨌든 구강검사는 해보는 게 의미가 있죠. 원인이 뭔가 있을 거니까. 애기들이 영구치가 날 때도 입냄새가 나고, 유치해서 영구치로 갈 때 그때도 잇몸에서 염증이 생겨서 입냄새가 나요. 치석이 많이 생겨도 입냄새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치주염이 심해도 입냄새가 나고, 신장이 안 좋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입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입냄새를 단순히 어떤 치아 문제로 딱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 전반적인 상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기본은 양치예요. 기계적인 브러쉬를 통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걸 쓴다든가, 그게 되면서 다른 거를 하는 거지, 이거가 이 기계적인 브러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브러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안 되면 바르는 치약이라도 쓰고,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뭐 객검이나 물에 타는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객검도 좀 조심해야죠. 애들은 이 슬라브 지붕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슬라브 형태의 지붕? 그런 이제 슬라브 프랙처가 되게 많아요. 치아가 파절되는 게. 그게 되게 많아서. 근데 그런 게 보통 보면 뭐 뼈나 껌 이런 거 딱딱한 거 씹다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막 발치한다든가 크라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겨서 껌에 너무 의존하는 거 좋지는 않죠. 근데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특정 아이들한테서 객검을 주면 이 씹는 어금니 쪽에 치석들이 싹 사라지는 경우를 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에 국한된 효과라 그거를 맹신하면 안 되죠. 그쵸?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박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치과 전문의 선생님들 사이에서 약간 의견이 좀 나뉘기는 해서, 해봤자 이제 또 관리도 안 되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아무리 내가 신경 쓰고 양치 맨날 하고 하더라도 금리 떼어놓은 거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좀 비싸요. 그 이제 비용을 좀 부담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더라도 그걸 다시 처리할 의향이 있으시면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그냥 발치를 하는 게 더 낫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그렇게 치아들은 네. 수집하시는 거. 이게 그쵸. 이거 경각심, 이런 거 보면 이제 양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빨 이렇게 된다 이제 막 되게 좋은 시청각자들.